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찬입니다. 자, 11단원 연습문제 실력편 마지막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부등식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증명하는 문제도 있고 18번부터 풀 텐데 좀 독특한 문제입니다. 과거 고3 모의고사 학평 문제였던가에 나왔던 문제로 기억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거야. 독특하고 유니크한 문제는 어떤 여러분의 생각에 좀 유연함을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앞두고 있다, 뭐 수능을 앞두고 있다, 내신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독특한 유형은 사실 똑같이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참고하셔서 그 문제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그냥 그 문제 풀이 방법을 외워버리면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어느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풀이가 훨씬 더 수학 실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독특한 내용들은 좀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데 요 18번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예전 교육 과정에는요, 회전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해서 돌리는 거에 대한 사고를 수험생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좀 어색하죠. 어떤 거냐면 y는 a sin x 더하기 2x의 그래프를 원점을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45도 회전해서 얻은 곡선이 실선 집합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a 값의 범위를 구합시오. 무슨 말이야? 이게 함수가 돼야 돼, 함수. 그러니까 회전하기 전에는 당연히 함수죠. 근데 회전하고 나서도 함수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x축이고 y축이라고 하면은 45도만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45도 시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원래 뭐 이런 직선, y는 마이너스 x, y는 플러스 x 라고 하면은 이 각도가 지금 45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래프가 여기서 어떻게 그려졌다고 치면은 45도만큼 회전하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y는 x라고 하는 게 x축이고 뭐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게 y축인 그런 느낌입니다. 이걸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45도라고 하는 게 그 양의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사실 관계가 있어요. 그걸 정의하는 게 문제 풀 때 사실 필요합니다. 양의 방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지? 시계 방향인가? 반시계 방향인가? 뭐 이런 의미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y는 a sin x 더하기 2x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래프냐면은 이걸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y는 2x라는 직선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x축, y축이 있으면 y는 a sin x, 양수는 모르겠지만 이걸 더하는 그래프니까 뭐 대강 뭐 이런 그래프 아니까 이런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강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얘가 y는 2x라는 직선이라고 치면은 이 그래프 이런 그래프인 거예요. 여기서 이런 그래프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요, 만약에 y축, 45도만큼 회전을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수가 안 됩니다. 왜? x 하나에 대해서 y 값이 여러 개가 있죠. 함수 정의가 뭡니까? x 하나당 y가 하나씩만 있어야 돼요. 여러 개의 x가 동일한 y값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의 x가 여러 개의 y값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그럼 어떻게 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까? 자, 지금 질문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만약 y는 2x라고 치면은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그리고 이걸 45도 회전시킨 그래프가 그렇게 뒤집으면은 여기서 또 이런 그래프가 돼. 이러면은 x 하나당 y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경계가 뭐가 될까를 판단하는 문제고요.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가 있으려면은 한마디로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요런 게 문제인 거예요, 요런 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따고 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양수가 될 수 있으면은 감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기울기가 계속 음수야. 계속 접선이 음수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음수가 됐다가 갑자기 양수가 됐다가 다시 음수가 됐다가 양수가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x 값에 y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동하고 나서의 요 기울기가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얘를 갖다 회전하기 전에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조건 어떻게 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보다 1보다 작으면 안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버리면 현재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얘가 y는 x예요. 근데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뭐 이런 식이야. 기울기가 1보다 작아. 그걸 회전을 시키면은 지금 현재 기울기가 1인 것은 이쪽으로 45도 회전시키면은 딱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상태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걸 회전시키면은 얘가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여전히 양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감소를 하다가 다시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다가 다시 또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접선 기울기 양수인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회전을 하기 전에 요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1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까? 요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커버리면 전부 다 회전시키고 나면은 기울기가 무조건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네,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y 프라임, 있을까요? y 프라임은 a 코사인 x 더하기 2가 되는데 요게 기울기가 1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이 맞나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네. a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문제의 조건을 잠깐만요. 부동방이 요 접선의 기울기가 네, 전부 다 1보다 커버리면 만족하는 거고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헷갈리니까.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나 만족하려면은 요 값이 언제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절대값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a가 만약에 2 같은 값이 돼버리면은 요 값은 코사인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이 값이 전체가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1이나 0.5나 0 같은 값이면은 얘가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값이 그리고 a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음수여도 어쨌든 이 전체 요 앞에 있는 네모 박스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a 값 절대값이 다시 말하면 a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되면 문제를 조금 만족하는 거죠. 독특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를 회전시키기 전에 그래프가 기울기가 1이 되는 것보다 전부 다 커야지만이 얘를 회전시키고 나면 전부 다 기울기가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 감소 함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요거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뭐 더 현학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요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함수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x2가 x1보다 크고 양수였을 때 요식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fx2 빼기 fx1이 x2 빼기 x1을 더한 것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식을 항상 만족해야 돼요. 그럼 처음 보는 식이죠. 이거를 만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근데 이미 x1, x2에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 식을 넘긴 다음에 양변을 나누시면은 x2-x1분의 fx2-fx1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평균값 정리 문제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식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변형은 거의 얘가 유일하죠. 그렇죠?
x1, x2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 평균값 정리에서 언제나 F'C하고 똑같습니다. 단 C는요, x1하고 x2 사이에 C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1, x2가 막 움직이면은 그 사이에 있는 C에 대해서 F'C가 언제나 이거하고 똑같을 수가 있고, 한마디로 F'C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x1, x2가 양수값을 가지면서 모든 실수값을 갖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C값도 언제나 모든 양수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걸 푸는 문제입니까? 아,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단, X는 0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요거를 푸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할 때 양수 K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그리고 이걸 그 다음에 푸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럽니까? F'X는 뭔가요? 네. 요 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K는 앞에 그대로 쓰고 2x-2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2의 x제곱 2x 사라지니까 이 값은 K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2의 x제곱이고요. 요 값이 언제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나는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얘가 언제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면, 아니,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평균값 정리. 이를 통해 가지고 요식.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 y' 했고요. y''은 k가 되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3의 2의 x제곱이고요.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네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네, 2의 x제곱이고요. 능령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점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이 그래프는 1, 얼마를 지납니까? 마이너스 3, 얼마를 지납니까? 이걸 어디다가 대입합니까? 여기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k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1제곱이니까 이럴 때에는 마이너스 2k 2의 1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9 빼기 3이니까 6이고요. 따라서 이 값은 6k의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인 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언제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y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면 되겠네. 따라서 이거의 최소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2k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고요. 따라서 k는 이거 넘기시면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질문이 k의 최대값이니까 정답은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증명 문제가 몇 개가 있네요. 증명 문제. 20번, 21번, 22번. 부등식 문제는 증명 문제가 있죠. 네. x가 0보다 클 때 로그 루트 x임을 증명하세요. 증명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많이 했잖아, 앞에서. 0, 루트 x, 마이너스 ln 1 플러스 x라고 놓아서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y는 루트 x 마이너스 ln 1 플러스 x.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미분해서 능력인 걸 찾으면 되는 거죠. y 프라임은 2분의 1에 루트 x분의 1 빼기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통분해야 되나요? 2루트 x에 1 플러스 x로 통분하면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루트 x가 되고요. 분자를 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x 전체의 제곱하고 똑같네요. 완전 제곱식이네요. a제곱, b제곱, 2ab. 그러니까 분모도 양수, 분자도 양수입니다. 1 플러스 x가 무조건 양수잖아요. 로그 진수기 때문에. 또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 자체는 언제나 0보다 크다는 것을 0일 수 있나요?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뭐냐면 증가함수라는 뜻인 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0,0을 지나는 거죠. 0 대입하면 0 빼기 ln 1이기 때문에 0,0을 지나고 그래프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조건 이 값이 양수란 뜻입니다. 얘가 양수란 뜻이니까 요 식이 성립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기본표 문제랑 실력 문제랑 큰 차이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랬을 때 이것의 극한을 계산하십시오. 잘 보니까 요거는 요게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럼 양변을 x로 나눠볼까요? x분의 ln 1 더하기 x는 x가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이 값은 x분의 루트 x니까 루트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은요, x가 그냥 0보다 크면은 이 값도 양수고 요 값도 양수 아닙니까? 그럼 전체는 양수니까 언제나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질문이 뭘 물어보는 거야? 얘가 무한대로, x가 무한대로 할 때 얼마나 가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얘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샌드위치 정리해서 중간에 끼어있는 것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정답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 계산 같은 우리가 로피탈 정리 같은 걸로 쉽게 할 수 있었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됐고. 다음 문제. 자, 요건, 좀 복잡하다. x가 1보다 크다 또는 2분의 1보다 작다일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 성립함을 증명하십시오. 똑같아요. 이거 넘긴 다음에 미분해서 구하면 되는데 식이 살벌하게 복잡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풀어도 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잘 보면 형태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x 빼기 1분의 x, x 빼기 1분의 x, 1, 1. 뭐 상수는 그냥 괜찮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x 빼기 1분의 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식은 1 더하기 t의 n제곱, 요거 넘기시면 얘가 지금 nt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t. 요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y는 1 더하기 t의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t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가 0 이상이 되는 건 보이는데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x값이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것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t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 없는 독특한 내용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x 빼기 1분의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보세요. y는 x 빼기 1분의 x라는 그래프는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면 x축, y축, 그 다음에 y는 1, x는 1이 점근선이 되면서 한마디로 y는 x분의 1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식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려지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에서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 1보다 크다니까 얘 전체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 2분의 1보다 작다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니까 1 빼기 2가 돼서 여기가 2분의 1이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안 그려지고요. 여기는 안 그려지고 이 범위랑 이 범위가 그려지는 겁니다. 따라 만족하는 t, 얘가 지금 t축이니까 t의 범위가 뭐가 되는 겁니까?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단 1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은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고요. 단 t는 1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범위에서 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가 성립하는 것,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요걸 보고 바로 범위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요걸 보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먼저 그래프에서 범위를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지우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그리는 방법 연습 많이 했잖아. 그죠? y''은 n의 1 플러스 t의 n-1제곱 마이너스 n 인수분해 되네. n의 괄호 열고 1 플러스 t의 n-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이
동그라미의 n-1제곱 빼기 세모의 n-1제곱 이런 꼴입니다. 그럼 얘가 는영이 되는 값 딱 하나밖에 없죠. 동그라미는 세모인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t는 0인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요. t가 0인 값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크면 앞에 게 커지니까 그래프가 증가하고요. 여기는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t가 0일 때 어떤 값을 갖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 0인 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돼서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구나. 있습니까? t가 0일 때고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냐? 이 그래프가 이런 꼴인데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t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것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니? 물론 이게 끝은 아니고요. 여기 중간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뭐 1이 되는 값은 빠져야 되죠. 이렇게.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뭡니까?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0 이상이 됨을 증명할 수가 있고 증명 끝나게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0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그렇죠. t가 0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 인수분해할 때 n이 만약에 1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실은 이게 n이 1이 되면은 이 값도 1이고 요 값도 1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0이기 때문에 요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되는 거고요. 근데 n이 1이 되더라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t 빼기 1 빼기 t가 되니까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얘가 되건 상관없습니다. 왜 n이 1일 때 따로 확인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이런 식의 인수분해 공식을 쓰게 되는 상황은 요 n이 2 이상일 때입니다. n이 1일 때는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죠. 어찌됐건 저찌됐건 자연수 n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하고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좀 독특한 문제인데요. 이때까지 대소 비교하는 문제, 사실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것임을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 근데 그때까지 항상 이렇게 넘겨가지고 빼서 구했는데, 이 문항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넘겨서 빼서 풀 수가 없습니다. 왜 넘겨서 빼서 풀 수가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막 계속 곱하고 제곱하고 나눗셈이고 형태가 비슷하고 지수기 때문에 빼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x, y가 다 양수고 1보다 큰데 이게 y분의 x가 x분의 y니까 그렇게 할까요? x분의 y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x분의 y는 항상 1보다 큽니다. 그럼 이 식은 이런 꼴인 거야. 요 값이 무조건 양수고요. 이 값이 무조건 양수면 두 양수를 대소 비교하는 방법은 빼서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 값이 하나를 나눠가지고 1보다 크면은 b가 크고요. 1보다 작으면은 a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풀 수도 있습니다. 대소 비교하는 방법. 대소 비교하는 방법은 빼서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a 빼기 b를 해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서 풉니다. 나눠서 풀 수도 있습니다. 또는 a의 n제곱하고 b의 n제곱에서 거듭 제곱해서 빼서 풀 수도 있고요. 또는 로그를 취해가지고 빼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 풀 때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보니까 형태가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나눠볼까요? 이걸 쓰면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하면은 a분의 b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값은 x제곱분의 2의 x분의 y, y제곱분의 2의 y분의 x가 되고요. 그럼 이거는 x분의 y를 제곱하는 거니까 t의 제곱이 되고 이걸 쓰면 t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 이 식은 2의 y분의 x는 t분의 1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1보다 큽니까? 1보다 작습니까?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 거야. 근데 또 만만치가 않다. 지수가 너무나 복잡하다. 그렇지?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거는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 거야. 단 t가 뭐라고요? 1보다 클 때에. 그럼 또 마찬가지야. 이 동그라미를 친 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얘가 지금 이 지수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ln 동그라미를 구하셔가지고 그 값이 0보다 크면 동그라미는 1보다 큰 거고요. 얘가 0보다 작으면은 동그라미 1보다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로그를 잡아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값은 ln 괄호 열고 t의 제곱 2의 t분의 1 마이너스 t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고서는 ln t제곱이니까 2ln t고요. 그다음 이 값은 더하기
t분의 1 마이너스 t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니? 그래서 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이거를 새로운 함수인 y라고 놓고 이것의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거보다 그리기가 쉽잖아요. 네. 요 그리는 방법이 됩니까? 요 식으로 미분하겠습니다. y''은 t분의 2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식은 t의 제곱으로 통분하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 정리하니까 t의 제곱분의 마이너스의 t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t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무조건 음수라는 말은 맞죠, 지금 식이? 네. y''이 무조건 음수라는 말은 얘가 감수함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떤 값을 지냐면은 요 그래프 보이는 거야, 지금. t가 1이 되는 순간 1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0이니까 1,0을 지나고 감소하는 그래프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값이 음수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로그를 취한 값이 음수라는 뜻은 로그를 취한 뜻은 요 값은 1보다 작다는 뜻이고 얘가 1보다 작다는 뜻은 분모가 더 크다는 뜻이므로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형태를 보고 지수가 너무 복잡하니까 나눠서 구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구했고요.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나누면 봐보세요. 1 더하기 x의 y제곱에 1 더하기 y의 x제곱 같은 경우는 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겠니?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분명히 양수인 건 확실한데 나눌 수가 없네. 나눌 수가 없어요. 곱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이거는 지수도 아닙니다. 밑도 변하고 지수도 변하기 때문에 이건 지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비교할까? 얘를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비교하게 되면 어쨌든 A는 1보다는 큰 값은 확실하죠. 얘도 1보다는 큰 값입니다. 그럼 이 식은요. 로그를 취해가지고 이거의 대소관계를 판정하더라도 어차피 로그 함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lnA가 더 크면 A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lnA가 lnB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수가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y, ln 1 더하기 x랑 그 다음에 x, ln 1 더하기 y의 대소를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또 힘들다. y의 x고 여기는 x의 y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요거 두 개 대소를 비교하나 a, b 대소 비교하는 게 똑같지만 어차피 x, y가 양수기 때문에 이 식의 양변을 x, y로 나눠서 요것의 대소를 비교하더라도 어쨌든 원래 주어진 식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 이제 없애고 어느 게 더 큰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x분의 ln 1 플러스 x와 y분의 ln 1 플러스 y의 대소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큰지를 보면 되는데 형태가 똑같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y는 x분의 ln 1 플러스 x를 그려서 이때 요 x하고 y는 y가 x보다 크기 때문에 뭐 이거 x가 요 x하고 똑같진 않고 동그라미라고 놓을까요? 여기 세모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크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는 그려볼까요? y''은 x제곱분의 분자함이면 분모 그대로 쓰니까 1 더하기 x분의 x 마이너스 ln 1 더하기 x. 야, 이거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쨌든 네. 좀 알 수가 없어 보이네. 그런데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제 좀 이렇게 된 거잖아. 0, x, y 이런 꼴이니까 여기 주어진 요 x하고 y가 여기 들어가니까 지금 요 x가 요 x일 수도 있고 요 x가 이 y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그래프 요 x, y가 다 양수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분자가 0이 되고 분모가 0이 돼서 0분의 0꼴입니다. 근데 이 0분의 0꼴의 그래프 계산하는 과정을 쌤이 로피타리 정리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이 그래프 그릴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는 로피타리 정리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분의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x를 0으로 보면 1분의 1이 되면서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값은 1부터 출발을 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 이제 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면은 1부터 출발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요거는 알기가 힘들고 여기 주어진 요식을 새로운 함수로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많이 했었죠. y는 1 더하기 x분의 x 마이너스 ln 1 더하기 x. 이것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 y 프라임 하니까 얘가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쓰시고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쓰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빼기 여기는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돼서 이 식은 1 더하기 x의 제곱으로 통분하시면 여기는 1이 남고요. 여기는 빼기 x 빼기 1이 남아서 이렇게 되니까 1 더하기 x 제곱분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 말은 이 값이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요. 자, 이제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일단 치고 볼까요? 나는 지금부터 y는 x분의 ln 1 더하기 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런 그래프인 거야. 1이 됩니다. x가 0으로 갈 때는 1에 하나씩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감소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도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훨씬 더 빠르게 무한대로 가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계속 0에 가까워지면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결론은 뭐냐? 그때 이 그래프 자체가 감소하는 그래프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거다.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y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 두 개 대수 비교를 하는 거니까. 뭐 어느 게 더 큽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로그를 취한 값에서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로그를 안 취했을 때도 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왼쪽이 더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해봤고요. 이런 이제 마지막에 22번 같은 형태는 약간 번외편의 문제인데 식의 형태를 보고 단순히 빼서 이때까지 그래프를 그리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형태는 대수 비교할 때 로그를 잡은 다음에 대수 비교를 하거나 나눈 다음에 대수 비교를 하거나 로그를 잡은 다음에 빼거나 로그를 잡은 다음에 나누거나 해서 대수 비교를 하는 형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미분단원의 정말 중요한 큰 덩어리가 11단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2단원은요. 속도와 미분이란 파트인데 물론 미분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조금 더 약간 실생활 관련 물리학 관련된 약간은 수학적인 미분이라기보다는 미분을 이제 실생활에 활용하는 형태여서 요거는 좀 이때가 공부했던 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적분. 적분이 끝나고 나면은 미적분 끝. 지금 우리 미적분에 벌써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왔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고 다음 시간에 12단원부터 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